K카가 2025년 3분기에도 정말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 전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K카는 어떻게 혼자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바로 답이 나오죠? 2025년 3분기에 전체 중고차 시장이 한 3.5% 정도 성장했어요. 뭐 나쁘지 않죠? 그런데 K카는요? 무려 9.8%입니다. 9.8%요? 이건 뭐 거의 3배 가까이 시장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숫자죠. K카가 뭔가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잘 팔리니까 당연히 매출도 따라오겠죠? 네, 3분기 매출이 무려 6,650억 원입니다. 이게 또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라 3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시장이 아직 좀 잠잠한데 K카만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 궁금하시죠? 그 핵심에는 바로 K카만의 아주 독특한 전략, 그리고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의 운영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 전략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OMO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머지즈 오프라인.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옷 구경하다가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 매장 가서 직접 입어보고 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중고차를 온라인으로 편하게 다 둘러보고 결심이 서면 오프라인 지점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하는 거죠.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신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자,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인데요. K카 소매 판매의 절반 이상, 정확히 55.6%가 온라인 내 차 사기 홈 서비스에서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사람들은 중고차도 그냥 온라인 쇼핑하듯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K카가 바로 그 트렌드를 완벽하게 읽고 또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OMO 전략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짜로 먹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오모 전략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시장을 그냥 흡수하는 수준입니다. 보세요. 전체 중고차 소매 시장은 1.6% 크는데 그쳤어요. 그런데 K카 소매 판매는요. 9.4% 성장했습니다. 5배가 넘는 속도 차이예요. 이건 뭐 경쟁사들이 백미러로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단순히 전략만 좋은 게 아닙니다. K카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운영 효율성이에요. 여기 표를 보시면 재고 회전 일수가 34일에서 30일로 줄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 한 대를 매입해서 고객한테 팔기까지 딱 한 달 30일 걸린다는 거예요. 재고는 곧 돈인데 이 돈이 묶여있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당연히 회사인 이득이겠죠. 이게 바로 눈에 잘 안 보이는 K카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이렇게 차를 빨리 그리고 많이 파는데 그럼 돈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성장이 수익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제부터는 진짜 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매출 총이익이 688억 원.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4%나 늘어난 수치예요. 차를 팔아서 남기는 기본적인 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영업이익입니다. 240억 원. 작년보다 무려 40.3%가 뛰었어요. 매출은 약 10% 늘었는데 이익은 40% 넘게 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이익은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갖췄다는 증거죠. 자, 그럼 이익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남는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소매 차량 한 대당 마진이 역대 최고인 170만 원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영업이익률도 3.6%까지 올라왔으니 많이 파는 데다가 남는 것도 많아진 그야말로 선순환에 들어선 거죠. 이렇게 이익률이 좋아진 데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띠 졸라매기예요. 매출 대비 판매 관리비,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비율이 3년 만에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습니다. 덩치는 커지는데 씀씀이는 오히려 더 알뜰해지고 있다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꽃길만 걸어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현대차 같은 대기업, 거대한 공룡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연 K카는 이 거센 도전을 이겨내고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가장 걱정하실 겁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K카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K카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걸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진가를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그 해자요. 경쟁자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주위에 파놓은 깊은 강 같은 거죠. K카는 이미 전국 50개 지점, 1만 대가 넘는 재고라는 압도적인 규모를 갖췄고요. 수년간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OMO 모델, 그리고 K카 하면 떠오르는 신뢰도.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라도 돈만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K카가 직접 IR 자료에서 한 말입니다. 중고차 산업이 성숙해질수록 결국 규모와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더 유리해질 거다. 이 말은 결국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일이다. 판이 커지면 결국 실력 있는 우리가 이긴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K카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분석일 뿐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또한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반드시 모든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